세금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뇌물까지 받아가면 하겠냐. 한 줄로 줄이면 이 말씀입니다. 출석 하루 전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꽤 여유로운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앞 식당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규정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는 전언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보다는 이틀 뒤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벌써부터 신경 쓰는 것 같다. 검찰 수사 안중에도 없다라는 어떤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고 실제 이 대표가 굉장히 여유로울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검사 출신으로서 봤을 때 검찰 조사 하루 전에 이 대표가 보인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항변도 들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내용은 일부러 여유를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틀 뒤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좀 여유로운 척은 하지만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런 뉘앙스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아마 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몇 가지만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성남FC가 성남시하고 동일하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남FC는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별개의 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성남시 예산으로 꾸려간다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전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반절 정도 예산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광고나 후원금으로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성남시하고 성남FC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광고를 할지 후원금 하면 성과금을 주겠죠. 근데 이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차병원할지 이거 유치한 것이 성남시 FC에서 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그 유치의 조건은 용도 변경, 인허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 직원이 이 성과금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는 이 성과금을 가져간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 가진 성과금이 이재명 대표에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이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아요. 강원FC나 뭐 경남FC.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대가를 주면 안 돼요. 용도 변경을 한다랄지 뭐 인허가를 해준다랄지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원래 후원금은 특혜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시민구단과는 이제 별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이메일 같으랄지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면 돈을 주겠다. 후원금이 됐건 광고비 됐건.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아마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 또는 성남FC도 마찬가지죠. 16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은 사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과다한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검사 출신 또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또 반박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다른 의견을 줬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진으로부터 또 그림이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갔다 오죠.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장사진입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벌써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포토라인도 지금 보이시죠? 이 대표가 이제 저곳에 서서 기자들이 건넨 마이크에 이제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 주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치열하게 검찰 조사에서 질답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장은 많은 인파로 지금 벌써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종종 현장 분위기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아까 제가 발언을 끊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네. 말씀을 좀 끊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길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이런 거 제가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예로 들면은 각 이게 지방 정부의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군구에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그 출금하는 이제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 현금 출납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그때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기네들이 시군구의 금고 역할을 하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그렇겠죠.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지정되는 금고는 대부분 뭐냐면 어떤 그 금고들이 지정이 되냐면 이제 그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금융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말하자면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역대 국민은행이 계속하다가 이번에 신한은행이 됐는데 출연금을 3천억을 서울시에 내겠다. 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현금 출납을 신한은행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한은행에게 돈을 많이 내는 데다가 신한은행에 현금 출납을 맡기는 겁니다. 이건 뭐죠? 그 해주는 조건으로 3천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강남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거 개발을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1조 7천억의 기여금을 서울시에 내게 합니다. 예. 허가의 조건이에요. 뿐만 아니고 삼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성수동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기여금을 성동구에 내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의 구청장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이제 시군구의 이름을 하는데 그때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거나 했던 그 기업들에게 가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내라.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선출직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적극 행정의 사례이고 그리고 이 두산건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 드려야 될 말씀이 많다 보니까 죄송한데 두산건설 병원 부지가 있잖아요. 예. 기초 공사만 된 상태로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는데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기업 유치를 성남시가 하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세수와 재정이 확충이 되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든지 상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죠. 흉물 없어지죠. 그다음에 두산그룹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계열사 7개가 성남시에 입주를 하면서 한 4천 명 정도가 새로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전국적 단위에서 공익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3자 뇌물죄라 그러면 이 모든 활동을 사익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정말로 무리한 수사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겁니다. 저는 법정에서 아마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데 뭐 다 하고 불우이웃 돕기 이런 사례까지 좀 들어주셨어요. 이양수 의원님. 아니, 나 전재수 의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안쓰럽다? 네. 그 제가 염려하던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뭐 법리를 모르거나 이래서 저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성남FC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전부 다 자치단체가 해주고 자치단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던 건 뭐냐면 이런 법리 논쟁보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대선에 떨어지고 지방선거 패배하면서도 당대표에 나가갖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지적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이 인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의 인질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정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 돼버리면은 같은 위치에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면 민주당은 정말 간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을 주장했던 의원님들은 그분들의 정당성은 어디서 입증이 되겠습니까? 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대표 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차기 총선에 공천권들이 걸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당을 먼저 생각하시고 당이 올바로 서야 또 정치가 올바로 서고 나라가 올바로 서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용기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영수 의원님께서 안쓰럽다 그러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요. 안쓰럽다니까. 진행은 저한테 오늘 좀 맡겨주십시오. 전 대표님 평생 안 그러시는데 오늘 아니 안쓰럽다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적극적인 거 좋은데 진행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수사는 검사에게, 진행은 앵커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서 번데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번데기의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최고나 박찬대 최고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엄호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검찰은 솥단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솥단지 태운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국이 선양한 줄 알겠다라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일그러진 당 대표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사입니다. 누가 보면 국이 선양한 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예의를 갖춰 한 말씀 드립니다. 거울 좀 보십시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한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 사람이 보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표 검찰 출석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해드림과 동시에 또 저희들이 준비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오늘 여러 보도들,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여러 보도들, 그리고 관련된 또 우리 돌직구쇼 패널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예고편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예고편부터 뜨거웠습니다.